지난 한 주간 출시된 신기하거나 이상한 제품들을 전부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도대체 살만한 제품인지 아니면 땅속에 파묻어야 할 제품인지 가볍게 짚어드리는 코너죠. 자, 그러면 10월 1주차 디몽크의 테크5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내놓는 게 업계 트렌드입니다. 너도 나도 내놓고 있죠. 이번엔 소니, 니콘, 캐논에 이어 파나소닉이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공개했습니다. 루믹스 S1, S1R이 그 주인공입니다. 딱 봐도 소니 A7 시리즈를 겨냥한 녀석들입니다. 파나소닉 카메라답게 스펙은 가히 괴물입니다. 파나소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협 없는 풀프레임. 두 제품 모두 새로운 비너스 엔진이 탑재됐고요. GH5로 극찬을 받았던 손떨림 방지 기능, 듀얼 IS 기능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바디와 렌즈가 모두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듀얼 IS. 각각 2400만 화소, 4700만 화소로 나뉘는데 S1은 영상기, S1R은 사진기라 보면 전두엽이 편해지실 겁니다. 그러나 두 제품 모두 최대 4K 60프레임 영상 레코딩이 가능하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AF 방식은 여전히 DFD, 콘트라스트 AF 방식입니다. 느려 터진 AF로 욕먹었던 GH5 시리즈와 동일하지만 풀프레임 센서가 들어간 만큼 초점은 더 빠르게 잡아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 실링 처리된 바디는 방진 방적을 지원하며 고속 셔터, 고화소 뷰파인더, 기존 SD카드보다 수배 빠른 XQD 메모리는 물론 SD 메모리 카드를 2개나 꼽을 수 있는 듀얼 슬롯이 적용됐습니다. 늘 그렇듯 파나소닉은 업계 최고 스펙을 구겨 넣기 위해 노력합니다. 소니만큼 말이죠. 그러니까 초점만 좀 빠르면 될 것 같네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GH 시리즈의 자유롭고 편리했던 스위블 디스플레이가 빠지고 위아래로 띨깍거리는 틸트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사용자가 목을 꺾어가면서 구도를 잡으면 되니까요. 정식 공개되기 이전에는 렌즈 어댑터를 활용해 마이크로 포서드 렌즈를 사용할 수 있다는 루머가 떠돌았는데 애초에 센서 규격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 때문에 이는 루머로만 끝났습니다. 아쉽습니다. 파나소닉은 라이카와 함께 개발 중인 L 마운트를 적용했고 보너스로 시그마가 함께 렌즈를 만듭니다. 올림푸스는 따돌림 당했습니다. 파나소닉은 2020년까지 10개 이상의 렌즈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2020년까지는 몇 개의 렌즈만으로 버텨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풀프레임 규격과 파나소닉이 추구하는 최고 기능, 기술들을 모두 포함한다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풀프레임 4K 레코딩은 훨씬 높은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네마 카메라처럼 쿨링팬을 내장하거나 GH5처럼 부피를 키워 방열판을 때려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아무래도 후자를 선택한 것 같네요. 그만큼 카메라 크기와 무게는 같은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들에 비해 훨씬 크고 무거워졌습니다. 422 10비트 자체 레코딩이 가능한지 그 여부는 아직 확실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다 해도 높은 크롬률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타협을 받다면 덩치가 이렇게 커졌을 리도 없었을 테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나소닉 최초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S1, S1R은 2019년 초 출시될 예정이며 가격은 당연히 저도 모릅니다. 비쌀 겁니다. 뭐든 1세대는 헌신적인 사람들의 실패한 구매기를 감상하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란 방패 로고, 각종 카메라 렌즈 깎기 장인으로 잘 알려진 칼 자이스도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를 공개했습니다. 매번 다른 친구들 렌즈만 만들어주다가 화가 난 게 분명합니다. 정확한 모델명은 자이스 ZX1입니다. 안드로이드 OS 기반 커스텀 운영 체제가 들어간 컴팩트 카메라입니다. 렌즈 교환은 불가능한 똑딱입니다. 알루미늄 하우징의 심플한 디자인은 보면 볼수록 이상하게 소니스럽습니다. 3740만 화소 자이스 전용 센서와 디스타곤 35mm f2 대물 렌즈가 박혀있죠. 렌즈 깎기 장인인 만큼 독보적인 이미지 퀄리티와 4K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AF는 콘트라스트 방식입니다. 동영상은 최대 4K 30프레임까지 녹화할 수 있죠. 안드로이드 OS 기반인 제품인 만큼 멀티터치를 지원하는 4.3인치 H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요. 칼자이스는 이 화면을 활용해 사용자가 촬영부터 편집, 공유까지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최초의 카메라라고 자랑했습니다. 512GB의 저장 공간까지 탑재됐기 때문에 SD카드를 별도로 구입할 필요도 없죠. 어도비 라이트룸 CC 소프트웨어를 기본으로 탑재해 즉각적인 사진 편집이 가능하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와 바로 동기화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0.7인치 올레드 뷰파인더는 서비스입니다. 3190mAh의 일체형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일반적인 카메라들의 배터리와 비교한다면 충분히 큰 용량이긴 하지만 4.3인치의 디스플레이와 사진 편집, 동기화를 고려한다면 글쎄요, 일체형인 것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이스 최초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자이스 ZX-1은 2019년 상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가격은 미정입니다. 역시 헌신적인 사람이 나와주길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끝없는 수요, 흥하지 못해도 망하지 않는, 망해도 딱히 걱정 없는 아이템, 그중 탑은 단연 추억팔입니다. 재작년 닌텐도를 시작으로 세가, SNK는 자신들이 팔아먹었던 추억 속 게임기들을 손바닥만하게 줄여서 다시 팔아치웠습니다. 이에 질세라 소니도 가담합니다.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클래식. 1994년 출시된 플레이스테이션 1의 크기를 손바닥만하게 줄인 겁니다. 추억팔이의 기본이죠. 감성은 유지하고 크기는 반절로 줄이는 것. 크기가 줄어든 만큼 CD는 당연히 넣을 수 없고 구시대의 유물인 컴포넌트 단자는 HDMI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전원 포트는 USB 방식으로 변경됐죠. 패키지에는 닌텐도 미니 시리즈처럼 2개의 컨트롤러가 동봉됐습니다. 게임은 파이널 판타지 7, 점핑 플래시, R4, 리치 레이서, 타입 4, 철권 3, 와일드 암즈 등 총 20개의 게임이 탑재됐습니다. 당연히 모두 영문판이죠. 유년 시절 외삼촌과 손잡고 구입했던 플레이스테이션 1 그리고 그 게임 타이틀들이라 신기할 따름입니다. 독심술인가요? 확실히 위대한 장사꾼입니다. 여하튼 제공되는 게임 외에 추가 설치는 불가능하지만 분명 뜯고 싶고 맛보는 하드코어 유저들이 생길 테니 뜯고 싶고 맛보고 싶은 분들은 조용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법이니까 어디 가서 자랑하시면 안 되고요. 플레이스테이션 클래식은 12월 3일 국내 정식 발매되며 가격은 11만 8천원, 한정 수량으로 판매됩니다. 저도 20년 후 디몽크 미니를 만들어 팔아야겠습니다. 아무도 안 사겠죠. 괴물 카메라를 살 수 없거나 추억팔이에 넘어가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아이들을 두고 있는 유부남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이분들은 나인봇이 출시한 고카트를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네이버만 둘러봐도 정작 자신이 타고 있으면서 아이들 핑계로 구입했다는 아버지분들이 꽤 많습니다. 분명 슈퍼마리오 마니아들일 겁니다. 이번 주인공은 나인봇이 출시한 전동식 카트, 고카트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의 완성된 완제품은 아닙니다. 전면, 스티어링 휠과 시트, 브레이크만 장착된 고카트 키트에 엔진 역할을 해주는 후륜, 뒷바퀴는 이미 판매되고 있는 나인봇 미니 프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해당 제품들을 패키지로 함께 판매하는 상품인 거죠. 기존 제품들을 보유한 유저라면 고카트 키트만 별도로 60만원에 구입하시면 됩니다. 나인봇이 위대한 장사꾼이 되고 싶어서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카트와 나인봇은 유선과 블루투스 이중으로 연결됩니다. 통신 오류를 최소화했고 차체 길이와 좌석, 핸들 높이는 키에 맞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도 어른도 모두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초보자 모드는 최고 8km, 일반 모드는 18km, 스포츠 모드는 24km로 3가지 주행 모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보다시피 절대 빠른 속도는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에 취해 고속도로로 진입하면 깔리거나 잡혀가실 겁니다. 차체는 플라스틱과 스틸 메인빔으로 제작됐으며 전면부에는 이중 충돌 방지 장치가 적용됐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발로 밟는 브레이크 패드 외에도 시트 우측에 자리한 기계식 핸드 브레이크를 활용해 실제 후륜 구동 자동차처럼 바퀴를 잠궈 드리프트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에 취해 북악 스카이웨이를 들어가면 무지개 다리를 건너실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터리 완전 충전은 약 3.5시간, 최대 주행거리는 약 20km, 최대 탑승 무게는 100kg입니다. 이 모든 걸 포함한 고카트 패키지의 가격은 약 130만원. 아이들을 핑계로 패키지를 구입하면 내무부 장관 몰래 카트와 전동휠 모두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득이죠. 마지막 5번째 제품은 압도적인 무선 노이즈 캔슬링 능력을 자랑하는 소니의 헤드폰 WH-1000 XM3입니다. 1년 만에 출시되는 XM2의 후속 모델입니다. 3세대죠. 소니의 베스트셀러 라인업 중 하나며 세련된 디자인과 IU가 특징입니다. IU? 이 세대에 들어갔던 QN1 프로세서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 약 4배가량 처리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더 많은 소음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헤드폰 내부 센서를 활용해 고도, 기압에 따라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알아서 최적화되며 하우징 겉면에 외부 센서를 달아놓고 진동판 앞에 추가적인 센서를 또 박아 넣어 보다 정밀하게 노이즈를 잡아낼 수 있게 됐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완벽한 노이즈 캔슬링 덕분에 길거리에서 당당히 리듬 탈 수 있습니다. 뒷사람들이 아무리 욕해도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디자인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헤드밴드는 보다 얇아졌습니다. 실내보다 실외에서 사용되는 제품인 만큼 이어 패드는 우레탄 소재로 마감됐으며 역시 엠폴딩 구조가 적용됐습니다. 편안한 착용감을 갖고 있다고 하나 직접 안 써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는 G7M2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무게는 255g으로 전작에 비해 25g 가벼워졌지만 배터리 타임은 아주 살짝 더 짧아졌습니다. 어차피 30시간 내내 들을 일 없으니 소니는 사용자의 머리통을 좀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USB Type-C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착용한 채로 충전하시면 됩니다. 최대 충전 시간은 5시간. 40mm 다이내믹 드라이버가 탑재됐고 알루미늄 코팅, LCP 진동판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전 모델과 큰 차이 없습니다. 허나 내부 하우징 구조를 변경해 귀가 닿는 부분을 전세대 모델에 비해 넓고 깊게 설계해 오랜 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을 줄였다는 것이 소니 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불편했다는 겁니다. 블루투스 4.2, DC, HX, LDAC 코덱은 여전히 지원합니다. 최대 96kHz, 24비트 컨버팅으로 무선 연결이라 해도 일반적인 블루투스 음질과 비교한다면 월등히 좋은 소리를 들려줄 수밖에 없는데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포터블 기기가 있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전 모델처럼 헤드폰 우측에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터치패드가 탑재됐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하죠. 남의 말을 들을 때는 헤드폰을 벗을 필요 없이 살짝 터치해서 착용한 채로 건방지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삿대질하며 벗으라고 욕하면 다시 터치해서 리듬을 타세요. 안 들립니다. 소니의 최신형 무선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1000XM3는 499,900원에 당장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하드 케이스를 주는 건 보너스입니다. 이상 5개 제품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두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실험적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어떻게 땅속에 처박힐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기술이죠. 그리고 무시당한다 한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응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테크죠. 여름 다음 바로 겨울로 넘어가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추워 죽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은 사랑이지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세상 쉬운 건 하나 없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드폰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 저 지금 너무 좋아요. 죽을 것 같아.